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제가 중국어 통번역을 공부하고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중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통번역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저의 공부법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잘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런 공부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먼저 제가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이번에 새로 공부하게 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탄유연과 탄회 이 두 개 단어입니다. 이게 각각의 뜻이 이산화탄소 배출원 또는 흡수원인데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 탄은 탄소죠. 이렇게 줄여서 말할 땐 보통 이산화탄소를 가리키고요. 이산화탄소의 원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원천, 즉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배출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단어로는 탄회, 여기도 똑같이 이산화탄소, 회가 무슨 뜻이죠? 모이다, 모으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모이게 하는 것, 그럼 뭐죠? 이산화탄소를 한 번에 흡수하는 그런 걸 뜻하겠죠. 그래서 이 연, 회, 이 글자를 바탕으로 뜻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어를 외우면 까먹기 쉽지 않겠죠? 그 다음으로는 제가 도금을 모르는 한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인데요. 일단 저는 이 텍스트에서는 루뢰라는 단어를 처음 봤어요. 이게 노략질하다, 약탈하다라는 뜻인데 루자 자체는 몰랐지만 제가 포로 할 때 이 로자, 루, 이 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랑 좀 비슷한데 혹시 이것도 루라고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루, 삼성이 맞더라고요. 이 두 글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기본 한자만 알고 있으면 앞에 부수가 붙더라도 비슷하거나 똑같은 발음을 냅니다. 제가 방금 전에 기본 한자의 도금만 잘 알아도 비슷한 한자의 도금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칭이라는 한자입니다. 청색할 때 그 칭 글자 다들 아시죠? 여기에서 이 글자들은 모두 부수만 다르지 청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한자들입니다. 보시면 다 다른 한자 같지만 청이라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들의 발음이 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보시면 칭, 칭, 칭 이 세 글자의 발음은 모두 칭일성, 이 기본 한자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이 세 개 한자는요. 칭, 칭, 칭 모두 칭이성입니다. 그 다음 이건 다들 잘 아시죠? 칭, 삼성입니다. 글자의 구체적인 모양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칭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이 한자들은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발음의 규칙은 칭 한 글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한자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자의 발음, 즉 병음을 외우기 위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중국어 한자의 뜻을 이해하면서 단어를 외우게 되면 기억에도 좀 더 오래 남는 편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새로운 단어를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국의 부수나 한자의 뜻을 바탕으로 뜻을 유추하는, 그렇게 해서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노출을 늘리는 건데요. 우리가 노래 가사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죠? 보통 이 노래 가사를 외워야지 하고 가사지를 들고 막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노래를 따라 불러보면서 그렇게 가사를 외우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중국어 단어를 외울 때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에 계속해서 노출이 돼야 자연스럽게 이 단어를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 가사를 외우듯이 단어를 외우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이건 배경 지식을 공부할 때도 적용이 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를 쳐서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은 관련 동영상을 찾아서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최대한 그 단어를 많이 노출시켜줍니다. 이렇게 기사랑 영상을 찾아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단어의 용법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맥락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익힐 수가 있어서 일석이조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단어 빨리 외워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신문기사 다 찾아보고 있냐.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라.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희도 통대 수업을 하면 일주일에 수업이 8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수업마다 다 다른 주제로 수업을 해요. 그럴 땐 저희도 정말 급하게 단어를 외우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외우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막상 제가 이 단어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그 단어가 뱉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 단어이고
이게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나서야만 이 단어를 진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더라도 이런 방식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까지는 단어의 노출을 늘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이 단어가 진짜로 내게 되려면 내가 뱉어보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내가 외웠다라고 해도 이거를 뱉지 못하면 이건 내 단어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이 단어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를 보고 용법을 익히고 혼잣말로 아니면 글을 쓰면서 이 단어를 계속 써봐요. 저도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쓰면서 외우기도 하는데요. 필기를 하면서 이 맥락에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이 단어를 한 번만 더 적고 넘어가더라도 머릿속에 더 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많이 노출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스스로 이 단어를 많이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중국어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보면서 스스로 이 뜻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땐 무작정 사전을 찾지 말고 이 한자를 조금씩 뜯어보면서 내가 이 단어의 뜻을 유추해내는 연습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해야 아무리 새로운 단어가 많아도 당황하지 않고 모르는 단어를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텍스트, 음성, 영상, 기타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단어에 대한 노출을 늘리고 이 용법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세 번째, 이 단어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많이 사용해 봐야 한다. 발화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수기로 써보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최대한 다양한 중국어 환경에 노출되시고 또 자신 있게 배운 중국어를 마구마구 쓰면서 중국어 단어들을 풍성하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중국어 단어 외우는 비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